동창 모임에서 밥값을 매번 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 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채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동창 모임에서 밥값을 내는 것을 멋있는 일, 성공한 사람의 의무쯤으로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중년 이후 동창 모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다들 바빠서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계속 계산을 맡으면서 생기는 그 미묘한 불편함과 부담감 때문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불편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모임 자체가 자연스럽게 위축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밥값을 계산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동창 모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오래도록 만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밥값을 계속 계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순수한 호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마음이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과시욕도 한몫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친구들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든근히 작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은 결국 독이 됩니다. 제가 목격한 실제 상황입니다. 한 동창 모임에서 두 명이 계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낼게라며 서로 카드를 내미는데 보는 사람들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임의 주인공은 음식도 대화도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거든요. 한 친구는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라며 으스댔고, 다른 친구는 아니야, 내가 오늘 승진 소식을 들었으니까 내가 내야지라며 맞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특히 최근에 사업이 어려워진 한 친구는 아예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은 점점 그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돈 자랑을 보러 모인 게 아니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모인 건데, 매번 누가 돈을 더 많이 내느냐는 경쟁을 봐야 하니까 지겨워지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과시가 친구들 사이에 경쟁심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모임이 서로를 견제하고 비교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모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계산을 맡았는데 다른 친구가 나도 한번 내겠다고 나섰어요.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자신도 내고 싶다고 했죠. 결국 매번 모임마다 누가 낼 것인가를 두고 눈치 보기가 시작됐고, 정작 중요한 대화나 추억 나누기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그냥 나눠서 내자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신을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신감이 있고 진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결국 동창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더 많이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드느냐입니다. 웃음과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리더십인 것입니다. 좋은 동창 모임은 누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추억을 함께 쌓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임의 본질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위로와 웃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밥값 문제가 잘못 다뤄지면 그 본질이 흐려지고 모임이 부담스러운 자리로 변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계산을 나누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누구는 베푸는 사람, 누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모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동창 모임에서는 항상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계산을 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대화의 주도권도 늘 그 친구에게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무의식 중에 눈치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이제 나눠서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조용했던 친구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동등하게 분담하면 모든 사람이 이 모임의 주인이 됩니다. 돈을 내는 순간 나도 이 자리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당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또한 공평한 분담은 모임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특정인이 계속 계산을 맡으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안한 마음에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면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죠.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나눠서 내면 개인당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자주 모일 수 있고 좀 더 좋은 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감당하려면 부담이 크지만 여러 명이 나누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해서 내가 내는 게 좋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그 친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모임 전에 미리 연락해서 좀 저렴한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내가 낼게라고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 친구를 더욱 위축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공평한 분담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모임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좋은 동창 모임은 누가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추억을 함께 쌓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모임의 본질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위로와 웃음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밥값 문제가 잘못 다뤄지면 그 본질이 흐려지고 모임이 부담스러운 자리로 변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계산을 나누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누구는 베푸는 사람, 누구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모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동창 모임에서는 항상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계산을 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대화의 주도권도 늘 그 친구에게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무의식 중에 눈치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이제 나눠서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조용했던 친구들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동등하게 분담하면 모든 사람이 이 모임의 주인이 됩니다. 돈을 내는 순간 나도 이 자리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당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계속 얻어먹기만 하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또한 공평한 분담은 모임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특정인이 계속 계산을 맡으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미안한 마음에 모임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면 누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죠.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나눠서 내면 개인당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자주 모일 수 있고 좀 더 좋은 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감당하려면 부담이 크지만 여러 명이 나누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해서 내가 내는 게 좋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그 친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모임 전에 미리 연락해서 좀 저렴한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모임 자리에서 내가 낼게라고 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 친구를 더욱 위축시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공평한 분담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모임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모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원칙을 세워두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평하게 나눈다는 합의가 있으면 누구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동창 모임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비결은 바로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온 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멤버가 합류해도 형편이 다른 친구가 있어도 모두 같은 규칙을 따르니 관계가 오래 지속된 것입니다. 반대로 해체된 모임들을 보면 대부분은 특정인이 계속 계산을 맡으며 시작된 문제들이 누적되어 생긴 결과였습니다. 내는 사람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미안하거나 위축되어 참석을 꺼리게 되지요. 그렇게 참석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모임 자체가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칙을 세우고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가 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계산을 맡아왔던 분이라면 용기를 내서 이제부터는 나눠서 내자고 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얻어먹기만 했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본인 몫을 내는 것이 진정한 기여입니다. 만약 여전히 누군가가 계산을 하고 싶다면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 같은 경우에만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일이나 승진,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그 의미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야 호의가 호의로 받아들여지고 일상적인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결국 동창 모임을 오래 지켜주는 힘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부담을 나누며 진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야말로 모임을 빛나게 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공평하게 비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동창 모임에서 밥값을 계산하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축의 이유가 됩니다. 동창 모임에서 밥값을 계산하는 것이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임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를 만들고 과시욕을 부추기며 결국 어떤 친구들은 모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평한 분담의 원칙을 지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편안하게 모임을 즐길 수 있고 모임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원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진짜 성숙한 어른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는 것보다 모든 친구들이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자 리더십입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된 행동이 오히려 모임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모두가 조금씩 나누며 공평함을 지켜온 모임은 세월이 흘러도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돈을 누가 냈는지는 금세 잊히지만 함께 나눈 웃음과 위로는 오래 남아 관계를 지켜줍니다. 동창 모임의 진짜 가치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공평하고 투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인색함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게 오래 만날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돈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모임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만든 따뜻한 기억입니다. 밥값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을 오래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값비싼 자리가 아니라 마음 편히 웃으며 다시 만나고 싶은 관계일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동창 모임에서 공평한 분담의 원칙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더 편안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야말로 정말 오래갈 수 있는 모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이 더욱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